안녕하십니까. 조선풍수과학원 원장 박민천입니다. 주 5회 오후 3시에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풍수만설, 오늘은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권운과 음택풍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대권운을 대통령이 되려면 음택풍수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는 얘기인데요.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제 얘기를 먼저 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재판이 있었습니다. 어떤 재판인가? 중요 무형문화재 신청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도선국사의 풍수지리 1100년 전이죠. 이 풍수지리를 34대째 제가 전수받은 자로서 무형문화재는 틀림없이 될 수 있는 그런 입장이죠. 그러니까 풍수지리라는 것은 우리 문화라는 건 기정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도선국사의 전수자니까 중요 무형문화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제가 2015년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물론 신청하기 전에 문화재청에다가 질의를 했죠. 그 무형문화재 중에는 8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풍수지리란 종목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질의를 한 건데 긍정적인 답변이 왔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질의했을 때 답변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뭐냐면 8가지 외에도 우리 문화는 많이 있다. 그래서 등이라고 적용시켜 놓은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풍수지리도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신청을 서울시에다 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다 신청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에다 냈는데 여기서 반려를 했어요. 반려 이유는 뭐냐? 등이라는 걸 적용시키지 않는 겁니다. 8가지 연극, 무용 이런 거 8가지만 적용되었기 때문에 다른 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행정심판을 냈었죠. 그랬더니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이것을 서울시 편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이게 억울하잖아요. 이 우리 문화라는 기정사실인데, 그래서 다시 재판을 했습니다. 재판을 했는데 또 서울시 편을 또 들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고등법원에다가 항소를 또 했습니다. 항소를 했는데 오늘이 마지막 재판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2015년도에 신청한 것이 오늘 마지막 재판이고 3월 29일 날 선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판사가 할 얘기가 또 있는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 존경하는 재판장님, 본 신안계 무령설의 풍수지리학은 1100년 전부터 전수된 아주 귀중한 역사적, 학술적, 기술적 가치가 있는 그런 문화유산입니다. 본 풍수지리학을 전수받고 알고 보니까 국어사전의 의미와 같이 풍수지리학이란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학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현재와 미래의 우리 대한민국의 흥망을 결정하는 판결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번 판결은 현재 나라의 중대한 판결이 될 것이며 현재와 미래가 말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함축된 내용을 오늘 재판장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3월 29일 날 선고를 한다는데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풍수지리학을 인간문화재로 등록을 해줘야 우리가 이 풍수라는 그 위대한 학문,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고 또 우리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론을 뜻을 펼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관청에서는 해주게 뒤에 있는 걸 가지고 안 해준다는 얘기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모르면 공부를 해야죠. 공무원이든 판사든 공부를 해가지고 이것이 옳고 그름, 정말 이게 전수되었는가 이런 걸 확인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자기들 기분 내키는 대로 어떻게 보면 공무원 중에는 기독교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풍수를 미신으로 취급하니까
공무원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면 이 풍수지리가 살아날 수가 없는 것이죠. 담당 공무원이 그런다면. 그러니까 이걸 절대적으로 자연과학으로서 우리 문화로서 우리 인간문화재로 등록을 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이 자연활용법을 통해서 정말 국군이 융성하고 나라 발전에 근원이 되는 그런 학문으로 쓰여지기를 기대합니다. 네, 오늘 저는 대권운과 음택풍수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자, 제가 김대중 전 대통령 부모 묘를 이장하고 대통령이 됐다. 우리 국민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김대중 전 대통령 부모는 신안에서, 전라도 신안에서 1995년도에 이장을 했죠. 95년도 11월 달에 이장을 했는데요. 거기가 불법 분묘다 해가지고 또 호화 분묘다 해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전국에서 많은 직원들이 와가지고 명당에 썼다고 아주 대단히 극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도 그런 문의가 왔었죠. 근데 제가 가보질 않아서 그때 당시에 대답을 못했는데, 제가 96년도 6월 달에 제가 갔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명당이 아니라 그것은 직계 자손이 변당할 운이다. 그러니까 읍면장도 못하는 그런 흉지인데 어떻게 해서 대통령이 되는가? 절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제가 당시에 신문에 칼럼을 쓸 때입니다. 자, 제가 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있죠? 보이시죠? 김대중 씨 부모며 대통령 나올 명당 아니다. 측근에 배신당을 당하고 직계자손 변당할 운. 그 묘지를 가보니까요, 배신체가 있더라고요. 그 배신살이 있으면 자손이 흉사합니다. 그래서 사실대로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우연하게 그 김대중 대통령 오른팔이었던 그런 송아무개 씨가 있습니다. 그분을 알게 됐어요. 그분이 저녁 식사를 하면서 하는 소리가 그 묘가 명당이냐 그래서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우리 풍수가들이 나라에 알려졌는데 명당이라고 하던데요. 아닙니다. 절대 명당이 될 수 없다고 전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소리가 김대중 대통령이 김씨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죠. 그러면 김씨가 아니면 그 묘하고는 상관이 없는데요. 왜냐? 그 기는 직계자손하고 통관하기 때문에 직계가 아니면 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 영향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직계가 아니면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 묘하고는 상관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직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 얘기가. 그러면서 자세히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97년도 대선이 있으니까 그때 한번 그럼 봅시다. 만약에 그분이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직계가 아니고 대통령이 안 된다 그러면은 그것은 내 말이 맞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직계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진 거죠. 그런데 제가 이 신문에 칼럼 쓴 대로 제가 한 얘기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김대중 대통령은 그 묘하고 직계가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됐고, 그 직계는 제 얘기대로 변을 당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1997년도 12월 18일 날 대통령 선거했지 않습니까? 선거 전날 17일 날 저녁에 김대중 전 대통령 동생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때 나이 70세인데요. 건강했대요. 아무 이상 없었던 사람이 갑자기 사망한 겁니다. 선거 전날. 그러니까 제 말이 맞잖아요. 직계자손은 변당할 운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계는 변을 당했지만 직계가 아닌 사람은 관계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 거죠. 이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이거 발표를 하려다가 논란이 많을 것 같아서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 풍수라는 거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자연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본대로만 얘기하면 정확히 맞는다. 이런 것이 다시 한번 입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상묘가 대통령 운을 결정한다는 말이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해창 전 총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제가 이해찬 전 총재 조상묘를 가봤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조상묘를 가지고는 대통령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내려간다 그러니까 그 종친회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풍수지리 연구원에서 간다 그러니까 기다렸어요. 그래서 감평을 하고 나서 그분들이 어떻습니까? 그러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절대 대통령이 될 수 없겠네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 이거예요. 전국의 유명한 직원들이 와서 다 보고 된다 그랬다 이겁니다. 글쎄 그거는 그분들의 감평이고요. 제가 보는 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기분이 상했던 모양입니다. 그때 당시 뭐 여론이고 뭐고 다 되는 거로 다 판단했는데 저 혼자만 안 된다 그랬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끼리 저쪽에 모여가지고 제 욕을 하는 거예요. 흉을 보는 거예요. 젊은 놈이 뭘 알겠냐고. 근데 제가 그걸 들었어요. 제 기분이 좀 안 좋잖아요, 저도.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 총재 보고 한번 하시려고 그러면 오시라고 그러세요. 제가 그러고 왔어요. 그런데 97년도에 됐나요? 안 됐죠. 2002년도에 됐나요? 안 됐죠. 2002년도에도 기자들이 가자고 해서 또 갔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당시에 저를 욕을 했던 사람들이 그 종신에서 나와 있더라고요. 우연하게. 그 조상묘가 바로 동네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만났는데 이제 자기들이 이제 저한테 한 얘기 했으니까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때 좀 실례를 했다. 저한테 안 좋은 소리 한 것을 사과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어떻게 했느냐 그러길래 제가 그랬죠. 되려고 그러면 지난번에 됐죠. 지난번에 안 됐는데 어떻게 이번에 됩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또 기분이 확 안 좋아 하더라고요. 그럼 안 되면 안 된다 그래야죠. 근데 2002년도에 됐습니까? 또 안 됐잖아요. 그죠? 자, 이게 조상묘가 이렇게 대권에 영향을 주는 기정사실이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조상묘를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괜찮더라고요. 명당은 아니지만 그런 대로 길지는 돼요. 그런데 그분이 왜 대통령이 됐는가? 그때 당시에 대권 주자들보다 가장 낫기 때문에 된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비교해서 다른 조상하고 비교해서 그중에서 낫기 때문에 그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훌륭하고 똑똑하고 이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대권 운이라는 거는 음택 조상묘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된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또 제가 그분 얘기를 퇴임하면서 그 사절을 새로 지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기자들이 또 가보자 그랬어요, 거기를. 그래서 가보니까 너무 황당했습니다. 제가 그 묘를 보고 폐가 망신한다 그랬습니다. 명예 추락된다. 이건 극단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일요시사죠. 5월 7일 날. 자, 여기 보이시죠? 묘지에 집지어 폐가 망신 자초. 자, 노무현 사저 터 있죠? 자, 이게 일요시사지 2009년도 5월 7일 날 이게 보도가 된 사실입니다. 자,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보이시죠? 네. 다는 못 읽어드리고 묘터 위에 지은 집 이게 웬일? 그리고 봉화사저 묘 2장 뒤 지은 집 저승사자와 함께 사는 꼴
저승사자. 이 내용은 말이죠. 결론적으로 이런 터에다가 집을 지면 흉산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음택은 음기를 활용하는 거예요. 음기. 양택은 양기를 활용하는 거고. 그러니까 음택지에 양택이 들어가 있으면은 몇 자리에 집터를 지으면은 사람이 사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터는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가 예언을 한 것을 이렇게 기사화 시켰는데 보름 있다가 이런 일이 터졌습니다. 자살한 사건이. 그러니까 풍수지리가 이와 같이 이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무성 의원이 작년까지만 해도 전반전만 해도 대권 주자로서 가장 위력하다라고 알려져 있었죠. 그래서 그분이 또 대권을 생각해서 부모님 묘를 이장했겠죠. 이 서울에 있는 묘를 경상도 조부 묘에 있는데 그 뒤에다가 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봤죠. 그 이장을 한 데가 어떤 건가. 자, 그 이장한 부모의 묘를 제가 간평한 것을 주간한국 2016년도 7월 4일 날 기사입니다. 자, 보이시죠? 여기 박민찬 풍수, 도선 풍수 칼럼 보이시죠? 부친묘 이장 잘못, 대권 어렵다라고 제가 칼럼 썼습니다. 이 신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칼럼을 쓰는데요. 이거 외에도 많이 물론 썼죠. 자, 96년 7월 4일 날 이 칼럼, 대권 어렵다라고 제가 썼는데 두 달 있다가 그때부터 2, 3개월 후에 대권 불출마를 했죠. 그러니까 어렵다고 한 말을 그대로 그냥 바로 맞아 들어간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대권에 출마한다 소리를 없어요. 대권이 안 됩니다. 물론 이 기사를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판단해서 안 되겠다. 그리고 아마 이제 포기를 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부친 묘 앞에 조부묘가 있습니다. 요 밑에 있는 것이 김무성 의원의 조부모 묘지거든요. 이 묘는 명당입니다. 사도혈, 뱀머리 형상인데요. 이 뱀은 먹이를 어떻게 먹습니까? 탁 이렇게 잡아먹지 않습니까? 탁. 한 번에 탁 혀를 내밀어서 잡아먹기도 하고. 그런데 이 묘지 앞에 바로 잡아먹을 수 있는 주작, 먹잇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묘지가 그 먹잇감 앞으로다가 향했어야 돼요. 좌향이. 그런데 이 좌향이 약간 삐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먹잇감을 바로 못 먹는 형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큰 거를 보고 못 먹는 거죠. 그러니까 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게 명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손들은 뭐 부도 형성하고 살겠지만 큰 대권을 못 이룬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아쉽다. 좌향이 조금 틀어진 것이 대권을 못 쥐게 됐다라는 거. 참 이런 것이 음택 묘지가 자손에게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 입증입니다. 참 그걸 보고 제가 너무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그 부모님 묘를 어디다 썼냐면은 그 혈에다 써야 돼요. 혈이라는 것은 뭉쳐있는 그런 혈이죠. 예를 들어서 사람으로 보면 이건 흐르는 혈이지만 이 팔은 전체적으로 흐르는 혈이지만 이건 요 팔목 요 꺾어지는 부분 여기가 요게 혈입니다. 그러니까 팔목
꺾어지는 부분, 요 발목, 요 어깨, 요 이런 것이 혈인데 맥에다 썼단 말입니다. 이 맥은 뭐냐면 쉬운 얘기로다가 어떤 그 식물도 이 줄기에는 열매가 열리든가 잎이 나오질 않아요. 줄기에는 그와 똑같은 거란 말입니다. 열매가 안 열린다. 그럼 뭡니까 이게? 잘못 썼다는 거죠. 열매가 열릴 수 없는. 그러니까 묘지를 이 줄기에다 썼다는 얘기죠. 이 혈에다 쓰지는 못하고. 그래서 대권에 어렵다라고 제가 한 거죠. 그 아주 정확히 들어맞았죠. 몇 달 있다가 대권 불출마 선언을 했으니까.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지난번에도 대권 출마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철수 의원 가보는 길에 거기 이제 부산에 그 문재인 부모 묘까지 가봤었습니다. 안철수 조상묘 중에 정저부 묘가 명당이었습니다. 그 정저부 묘는 자손에게 부와 명예를 갖는 귀성이 있었습니다. 명예를 갖는 그 운을 갖게 할 수 있다. 아주 그리고 부자가 되는 그런 형상이 있었고,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정저부 묘에 의해서 이렇게 운명이 결정됐구나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에 신문에 또 칼럼을 또 뭐라고 썼냐면 안철수 의원이 가장 유력하다 그랬어요. 가장 유력하다. 그럼 끝까지 나갔으면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양반이 포기를 했지 않습니까? 말 이름 그대로 철수를 했잖아요. 대통령을 될 사람이 철수해. 평양감사도 나 싫으면 그만이라고 그랬어요. 안 한다는데 그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저도 칼럼을 이렇게 잘 써놨다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이거 박민찬 선생은 뭐 안철수가 될 거로다가 썼는데 왜 그렇게 됐느냐 이거예요. 일반인은 모르니까 그거 싫다는데 그러면 포기했는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건 나로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문제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안철수 의원이 그때 끝까지 갔으면 됐습니다. 그 이상에 더 좋은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요. 문재인 부모님, 문재인 전 대표는 고향이 그 북한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쪽 이남을 해가지고 여기서 문재인 이 양반을 낫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상은 다 북한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부모님은, 아버님은 부산의 그 천주교 공원묘지에 썼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이 묘자리는 무해무득이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좋은 자리는 안 되고 또 나쁜 자리도 아니다. 그냥 무해무득한 곳이다. 그러면 대통령 될 사람이 무해무득한 곳에는 조금 어려운 기미가 있지만 또 사주를 또 보면 또 괜찮아요.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괜찮다. 대권운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은 안 봤으니까 다른 사람도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안희정 도지사가 충남도지사가 또 이거보다 더 좋으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지지도가 약하대요. 안희정 지사의 그 운명 간평을 해봐가지고 좋으면 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 이해창 총재를 보십시오. 다 된다고 그랬어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운명이라니까요. 결론이 나는 게 운명이기 때문에 이 결론은 운명이 좋은 사람이 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되겠다. 현재 제가 판단할 때는 문재인 전 대표가 좀 유력하고 다른 사람은 뭐 안 봤으니까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그래야죠. 또 이 양반의 조상묘가 어딨냐면은 경상북도 성주군 그 성산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사드를 배치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조상묘가 거기 있다고 해서 가봤어요. 근데 그 사드 배치할 곳에서
그 고령박씨 조상묘가 약 5, 600m 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드를 배치한다고 이 산을 훼손하게 되면 이 조상묘는 흉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사를 그때 당시에 썼죠. 사드를 배치하게 되면 여기는 흉지가 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냥 흉지가 되는 게 아니고 이 성산이라고 한 그 지명이 그 산명이 뭐냐면 왜 그러냐면 이 산이 별같이 생겼다 그래서 성산입니다. 근데 그 고령박씨 박정희 대통령 조상의 묘가 전부 다 명당에 잘 썼어요. 그러니까 자손이 별을 달았겠죠. 별을 달고 뭐 했습니까? 대통령까지 됐잖아요. 그런데 이 사드 때문에 이걸 훼손하게 되면 자손이 또 흉한 일이 발생하지만 흉한 일이 발생하면서 명예 추락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똥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실을 제가 기사를 썼습니다. 이와 같이 그 주간 한국에 칼럼을 쓰면서 갔다 온 사실을 썼습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봤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봤다는 거죠. 제 기사를. 어쨌든 이제 그 사드는 이제 거기가 아니고 다른 데로 뭐 설치를 지금 시작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그때 당시에 그 고령박씨 박근혜 대통령의 조상묘가 4대, 5대, 6대, 7대 묘가 있었는데 거기가 성산인데 성산의 길지였었다. 그래서 자손이 대통령을 또 만들었다. 그 묘가 대통령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 묘가 동작동 그 현충원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요, 제가 오래전부터 그 얘기를 했죠. 제 책이 98년도에 천년만에 한국이 세계를 지배한다라는 책에 있습니다. 동작동 현충원은 길지가 못된다. 묘자리를 한 곳도 쓸 수가 없다라고 제가 분명히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왜 길지가 못되는가? 물론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보면 명당 같아요. 아주 명당 같죠. 산세, 산 형상이. 이런, 보통 이 풍수가들도 거기 다 명당이라고 합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면 거기 길지라고 다 얘기해요. 그런데 저는 한 장도 못 쓰는 흉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달이죠. 작년 4월 달에도 거기에서 동영상을 찍은 게 있습니다. 제 홈페이지에 지금 그게 나가고 있어요. 그 대통령이 됐지만 그래도 흉지다. 박근혜 대통령한테 영향 받는다. 나쁜 영향 받는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조상묘가 선대는 길지가 되기 때문에 대통령 둘을 만들었지만 또 박정희 대통령 묘가 흉지기 때문에 그 자손은 역시 좋지 않은 운명으로 바뀌었다라는 얘기죠. 왜냐? 그 기는 직계자손하고 통관하는데 위대 조상묘는 이미 오래전에 매장을 했기 때문에 그 유해가 거의 다 상해가지고 그러니까 부패돼서 유골이 없습니다. 얼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는요 유골이 거의 부패됐으면은 발산하는 기가 약하겠죠. 그러나 바로 매장한 묘는 그 유골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왕성한 기를 발산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바로 직계 우위에게 바로 영향을 많이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부모인 묘가 흉지기 때문에 나쁜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손의 운명이 또 저렇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주에도 있어요. 안 좋다라는 게. 그런데 사주에도 있는 데다가 부모에게 또 흉기를 받죠. 그런 데다가 또 청와대 터가 흉터가 되기 때문에 나쁜 영향을 받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이 운명이라는 건 자연이치에서 90%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노력은 10%예요. 그러니까 나쁘면은 90이 나쁜데 10으로 노력해서 됩니까? 나쁘지 않았을 때에 길지나
무해무득했을 때에는 노력으로 가능하지만 이 나쁘면 나쁜 영향을 인간의 노력으로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보더라도 상당한 안타까움이 있다. 이것이 풍수질이고 결국은 음택의 영향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풍수지리 연구가로서 이런 사실은 대권 주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우리 기업이나 우리 국민들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이런 똑같은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부와 명예와 화목 건강을 많이 가진 사람은 조상의 묘가 좋다. 그렇지 않고 고통스럽게 살다든가 불행하게 산다든가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발생하면 조상묘가 나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왜? 그 인간의 그 개인적인 운명은 자기 직계의 영향, 즉 음택, 음기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행한 사람, 이런 것은 다 음기에서 오는 것이다. 그러면 이 풍수학문이라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에만 해당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가 통한다, 직계 간의 기가 통한다는 것은 전 세계인에도 똑같이 되겠죠. 자연의 이치, 자연을 활용하는 방법은 똑같은 원리가 되기 때문에 이 풍수지리학은 전 세계가 똑같은 학문이다. 자연의 이치는 다 영향을 받게 하는 것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다. 이해가 되시죠? 제가 왜 자꾸 이 풍수지리에 대해서 중요성을 강조하느냐? 우리 인간 삶이 풍수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 무엇을 추구합니까? 부자 되고 싶고 명예 갖고 싶고 화목하고 건강하고 싶은 거예요. 인류의 모든 사람은 다 이 네 가지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를 얻으려면 운이 있어야 된다. 그 운은 기에서, 형상과 기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음기와 형상을 잘 활용하면 좋은 운명으로 결정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나라만 풍수, 음택을 지금 활용하고 있거든요. 음택 풍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우리나라 음택 풍수를 하고 있지만 오히려 나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99%는 음택을 잘못 활용해서 조상의 묘자리가 99%는 나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 결론이 뭐냐? 그 증거가 뭐냐? 우리는 상위 몇 퍼센트? 1%라고 그러죠. 그것이 제가 주장하는 그 결론입니다. 1%밖에 상위 없어요. 99%는 나쁘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이게 증거예요. 지금 세계적으로도 봐서 말입니다. 부와 명예를 많이 가진 사람은 음우량으로 풍수를 음우량으로 풍수의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런 큰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은요, 노력으로 그렇게 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이 증거예요. 그 조상 묘나 양택을 찾아가 보면 틀림없이 좋은 길지, 명당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음택, 양택, 풍수를 다 같이 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에도 적용되는 건 똑같다. 음택을 활용하고 있지만 우연히라도 그렇게 음택을 잘 썼기 때문에 그런 큰 부와 명예를 가졌다. 이런 결론이 될 것입니다. 저는 풍수연구가로서 지금까지 이 자연의 원리, 이치, 그 요소를 확인해 보니까 이 외에 더 중요한 학문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풍수라는 것이 인간사, 세상사가 다 적용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 말이 사실이라 그러면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인류가 지금까지 동서거금을 막론하고 찾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운입니다. 운. 운을 찾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인이 운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운이 중요하다고 그래요. 우리는 매일같이 운이 있어야 된다. 운 타령을 매일 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운을 연구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운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그 과정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운을 맨날 얘기하고 운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도 운을 연구를 안 했습니다. 인류가 이걸 원하고 있는데 이것을 밝혀내지 못했다는 얘기죠. 근데 제가 풍수학에서 자연활용법에서 밝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인류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행복보다 불행이 더 많죠. 행복이 불과 2, 3%밖에 안 됩니다. 97, 8%는 불행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은 자연 속에 행복과 모든 게 다 있는데 자연을 활용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불행이 더 많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은 태어나면 누구나 자연을 활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자연활용법이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행복해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이 자연활용법 풍수지리학은요, 인류 최초, 최대, 최후의 진리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류 인간 기초학문이다. 기초학문이 풍수지리학이다. 풍수지리학 속에 기초학문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걸 밝혀내지 못하다 보니까 인류는 지금까지 미신을 많이 믿고 있습니다. 99%는 미신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고 부처님 믿고 기도하면 된다라는 그것이 미신인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고 과정이 있고 결론이 있습니다. 이건 과학입니다. 그런데 믿으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라고 막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은 미신이라는 거죠. 왜냐? 믿으면 된다라는 것은 원인도 없고 과정도 없고 결론만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원리도 없는데 과정도 없는데 기도만으로 된다라는 것은 비과학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신이죠. 이거 전 세계가 지금 무슨 신을 믿는다 이게 다 미신이라는 거죠. 우리가 조상한테 제사 지내는 것도요. 조상한테 제사 지내는 건 우리 도리고 풍습이고 또 우리 자손들에게 어떤 화목을 주기 위해서 조상님들이 그런 제사의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나 조상으로부터 제사 지내서 무엇을 바라는 것, 제사를 잘 지내서 뭐가 잘 된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도 미신이라는 거죠. 기원하는 것, 기도하는 것, 뭘 소원하는 것, 이거 다 미신인 것입니다. 신을 의지하는 것, 다 미신이에요. 그런데 자, 종교인들이 특히 무속인들 보고 미신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자, 종교인도 어느 신에게, 하나님 신에게 기도하는 거고, 이 무속인들도 자기들이 추구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똑같이 미신하는 겁니다. 똑같이 미신하면서 미신한다고 그래요. 제가 보는 거는요, 너무 이상해요. 그거 정말 어이가 없는 소리입니다. 똑같이 미신하면서 누구한테 미신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체를 모르니까 무속에서는 이 종교인들이 하는 말에 대응을 못해. 이유를 설명을 못해. 이 원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속인들도 당신들이 미신하는 거지 우리가 똑같이 신에게 기도하고 기원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 보고 미신이라고 그러면 당신들도 미신하는 건데 뭘 누구한테 미신한다 그러느냐, 이렇게 따지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한 논리가 설득력 있고 또 과학적이고 누구나에게 신뢰가 될 수 있는 건데, 이런 이치를 모르니까 종교인들이 미신을 하는 것도 자기들이 과학을, 참 말도 안 돼요. 그리고 되레 오히려 종교인들이 오히려 풍수지리학하는 저 같은 사람한테 미신을 한다고 그래요. 아니 지금 본인들도 풍수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풍수에 적용해 살아요. 왜냐? 풍수는 자연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분들 다 자연을 활용하고 살잖아요. 그 풍수지리학이에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으면 가만히 앉아있는 자체도 풍수지리학을 활용하는 거예요. 왜냐? 풍수는 기를 활용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기. 숨을 쉬고, 공기가 있으니까 숨을 쉬잖아요. 그 풍수를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풍수를 미신이라고 그래요? 옛날에 예수도 풍수를 활용했어요. 숨을 쉬고 살았기 때문에. 다 자연 속에서 자연을 의지하고 자연에 적용하면서 자연이 하라는 대로 하면서 어떻게 이것을 갖다 미신이라고 합니까? 이거는 저 같은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이제 할 말 없으면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을 그럼 과학적으로 증명해봐라. 그럼 뭐라 그러냐면, 그 하나님을 갖다가 이 지구상의 모든 것을 다 창조한 하나님을 갖다가 어떻게 그거를 과학으로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말도 안 되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를 왜 자꾸 얘기를 하느냐, 말이 안 되면 하지 말아야지. 그 논리가 없이 무조건 하나님이 다 했다 그러면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제 말을 못하죠. 그래서 그럼 좋다. 하나님이 이 지구상의 만물을 창조했다 그런 인정하겠다. 인정하는. 그러면 제가 주장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만들어낸 이 자연을 활용하면 된다는 것이다. 자연 속에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도 모든 원하는 것이 다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진정으로 이 자연을 활용해라 그런 거지, 믿어라 기도하면 된다라고 한 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전설 속의 하나님은 자연이다 그랬어요,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부처님을 믿고 기도하면 된다라는 것은 그건 비과학이고 너무 인간으로서 어리석은 거예요. 이 진리가 나오지 않았을 때는 좋아요. 몰랐으니까. 그러나 이제부터 이 자연 활용법, 자연 속에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평화까지 다 있다라는 것이 이제 밝혀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비과학적인 종교는 어리석은 사람 외에는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오늘 제가 대권운과 음택풍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분명한 사실은 그 음기, 조상의 음덕에 의해서 우리 자손들의, 우리 개인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사실. 그래서 5월 9일 날 대권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요. 이것도 이미 정해진 겁니다. 정해진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누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가? 그 나오는 사람, 대권 주자들 5명이면 5명 조상 미호를 간평해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비계가 되니까.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누가 된다라는 것은 결정되어 있는데 그 미래 예측을 하는 건 풍수학으로 해보면 알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되겠죠. 이번에 제가 다음번에 지금 뭐 확실하게 누가 나올지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다 나오면 그 나오는 사람들을 조상묘를 다 간평해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의 운명은 음택. 그렇죠? 그러면 공동체 운명은 양택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공동체 운명이 핵심이 어디입니까? 청와대 아닙니까? 그러면 자, 우리나라의 공동체 운명을 결정하는 이 청와대 터가 어떤 터냐? 흉지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흉터라고. 그 입증이 뭐냐? 자, 예로부터 600년 전부터 경복궁에서 청와대에서 정치를 해서 정치가 잘 됐나요? 옛날부터 그 터에서 대통령들이, 왕, 임금들이 정치를 잘했나요? 불행해졌습니다. 그건 뭐냐? 흉터라고 증명이 된 거죠. 그러면 앞으로 대통령 되는 사람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죠. 흉터에서는 일이 잘 될 수 없다. 불행한 일이 생긴다. 지금 역대 대통령들이 교도소 가지 않으면 자손이 가고 망신당하고 불행한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역대 대통령 임금들이 환영을 받고 나라가 잘 되질 않았습니다. 저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든 나라는 잘 될 수 없다는 거. 대통령이 되면 뭐하냐 이겁니다. 망신당하고 명예 추락되고 아내는 만도 못한 그런 대통령 왜 합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 보십시오. 대통령이 됐을 때는 환영받고 했지만 그 명예가 추락되고 지금은 얼마나 꼴이 그거 뭡니까? 지금 대통령 하려고 하는 사람들 지금 그 꼴 당하려고 환장병 들린 사람들입니다. 명심하세요. 우리나라 발전, 우리나라가 살려면 풍수지리를 활용해야 된다는 사실을 모두가 명심하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미래 예측으로 해서 풍수지리로 해서 나라를 살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잘 되려면 빨리 저하고 같이 이러한 풍수를 활용해서 나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을 택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